네, 안녕하세요. 개미들의 잡다한 주식 이야기입니다.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미국 제약 정책 변화와 HLB 의 기회 그리고 트럼프 약가 정책과 HLB FDA 승인 전망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기간에 엄격한 FDA 허가 예고된 시한 이전 발표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에 제가 회사와 통화했을 때도 3월 20일 전 발표가 날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했고요. 발표가 나면 바로 언론에 공개하기보다 내부 회의를 거쳐서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3월 20일 일주일 전에 나올 확률이 저는 일단 높게 보고 있고요. 이 CMC 제조 평가만 현재 남겨둔 상황인데 빠르면 1월 중순 아니면 저는 1월 20일 전 나올 가능성이 일단 높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새해 설날이 있죠. 그리고 중국도 춘절이 있기 때문에 저희 설날과 춘절 전 FDA가 CMC 평가를 마칠 가능성이 일단은 높게 보고 있고요. 3월 20일 전까지는 어떤 방식으로든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HLB는 미국 자회사 엘레바 통해서 판매 개시 방침이고요. 이미 미국 50개 주 가운데 43개 주의 의약품 판매 면허를 취득을 했습니다. 허가 획득 시 바로 판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언론이나 업계에서 보통 앞서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신약 개발은 당장 임상 끝나고 결과까지 그리고 결과 발표하고 허가를 신청하는 정도로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FDA가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거쳐서 신중하게 좀 처리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기간이 지금 다소 딜레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주주분들 기다리는 시간이 좀 지치겠지만 저는 예전 영상에서 이미 비모 인스펙션, 비모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CMC는 따놓은 당산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조 설비가 오케이 되지 않았는데 비모가 통과된다는 것 자체가 성립이 잘 안 돼요. 그리고 트럼프 2기 약가 정책 예전 영상에서 한번 언급을 드렸던 내용인데 재탕을 하는 이유는 그때 제 영상을 많이 보시지 않으셨다고요. 중요한 얘기니까 한 번 더 좀 다뤄드릴게요. 트럼프 제약산업 공약 시장 경쟁 촉진을 통한 자연스러운 약가 인하를 추구합니다. 제약사들의 R&D 투자 환경 개선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신약 개발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그리고 혁신 신약 개발 기업의 긍정적 영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트럼프 2기가 제약 바이오 특히 K-바이오에서는 나쁜 영향이 아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약 산업 경쟁 구도도 굉장히 좀 강화될 거예요. 글로벌 제약사들이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할 거고요. 올해 뭐 K 바이오가 저는 재도약을 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및 제네릭 의약품 경쟁 심화 그리고 혁신 신약 개발 경쟁 가속화 그리고 제네릭 약물 사용 장려 정책 지속 그리고 신약 적정 가치 평가 중요성이 증대된다. 그래서 JP모건 관련해서 제가 바로 지난 영상에서 뭐 셀트리온이라 삼성 바이오로직스 아직 성장이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HLB의 수익성 예측 이 부분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HLB의 비용 구조는 R&D 투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룹 차원에서 바이오 업계에서는 HLB 그룹이 가장 많은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2024년 지난해죠. HLB 글로벌, HLB 생명과 HLB 제넥스, 테라퓨틱스 등 계열사의 12발행 실적 포함할 경우 약 2,300억. 한마디로 작년에 HLB 그룹 자체에서 2,300억의 자금을 땡겼다는 거죠. 그래서 자금에 대해서는
일단 FDA 허가 이후로 뭐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크게 걱정하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허가가 돼야 된다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허가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좀 말씀을 드렸어요. 약가이나 정책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제약 산업의 수익성은 압박을 받을 수 있지만 혁신적 신약 개발 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을 것이다. 한마디로 HLB는 상대적으로 이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HLB 회사는 간암 신약 시장 점유율을 50%까지 높이겠다는 취지고요. 2029년까지.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은 2029년 각각 3조가 넘고 영업이익은 2조 6천억이 넘는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진이 어마어마하게 높게 잡고 있어요. 자체 평가한 PV 순 현재 가치는 약 17조 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허가가 되고 시장 점유율이 이 정도까지 높아진다면 이 시장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지겠죠. 예전 영상에서 제가 허가 이후로 HLB의 가치에 대해서 얼마만큼 기적의 논리로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영상을 좀 올려드렸는데, 그때 영상을 좀 많이 안 보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재밌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FDA 허가 전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뭐 거의 99% 정도 보고 있고요. FDA 신약 승인 기준 변화와 HAB 신약 승인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아졌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에서는 FDA 신약 승인 기준 완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는 규제 완화를 통한 제약산업 활성화 정책 일환으로 HAB 같은 바이오 기업에서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리보사나닉 같은 혁신적인 항암제의 경우 승인 과정이 과속화될 수 있는데, 트럼프 신속 승인 정책이 재도입될 경우 HAB의 FDA 승인 가능성은 높아질 전망이며 미국 내 경쟁 강화로 인해 차별화된 전략이 일단 요구될 거다. 이 차별화된 전략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처방 비용의 30%가 리베이트라고 합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최근에 뭐 비만 치료제 같은 높은 가격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잖아요. 약값이 너무 비싸다. 사실 모든 처방약 비용의 30% 정도가 약국 혜택 관리자에게 리베이트가 지급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제 이야기 한 달에 $1,000라고 한다면 $300가 중개인들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이제 미국 보험 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에 동의를 했어요. 본인도 이제 위고비하고 젯바운드의 열렬한 사용자이긴 하지만 미국의 보험 체계 약품 판매를 위한 보험사와 연계된 PBM의 리베이트가 지급되는 구조에 의문을 던졌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HLB의 이 승인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꼭 댓글이라든지 설문조사 꼭 참여를 좀 부탁드리고요. 기술주 분석 간단하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최근에 차트는 박스권에서 크게 아직은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여기 박스권에서 아래로 내려왔다가 다시 이 8만 원을 돌파하면 이 윗박스권으로 넘어갈 텐데, 예전 영상에서 제가 CMC 통과 전에 이 8만 원 벽을 뚫고 올라간다면 좋지만 뚫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78,000원 부근까지만 올려주면 CMC 통과 이후로 상한가 당연히 말아 올리면 여기 11만 원 선이고요. 갭 상승 나오면 직전 고점 부근까지 한번 칠 겁니다. 그때 비중을 조금 축소를 하는 게 좋고요. CMC 통과가 FDA 허가와 직결된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살짝 박스권 거리다가 허가 되면 예전에 유한양행처럼 추가적인 상승 이후로 다시 박스권을 그릴 확률이 일단 높은데, 가장 중요한 게 타이밍이잖아요. 저는 기술적 분석을 그렇게 크게 중시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안 볼 수는 절대 없어요. 왜냐면 지지 저항 추세 이 부분 외에는 저는 기술적 분석에서 뭐 볼 게 뭐가 있나, 물론 뭐 보조 지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이런 제약 바이오 회사 같은 경우는 이슈에 대한 한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뭐 큰손 세력들이 주가를 움직일 때 그냥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명분,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지지는 누가 봐도 측정한 거 살짝 내려왔지만 아래 요 6만 원 선 강한 지지를 좀 받고 있고요. 직전 저점 이전은 깨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이 8만 원 선 저항대를 조만간에 돌파할 움직임이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금 지지대는 요 21선 7만 원대 초반대라고 지금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3개월 저점이 이제 6만 원 여기잖아요. 여기는 절대 깨져서는 안 되는 지지 라인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매수 전략 같은 경우는 저는 항상 이렇게 내려왔을 때 추세 하단 부근에서는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 한번 다시 눌러준다고 하더라도 여기 중요한 지지대인 21선 깨고 내려오면 아래에서는 신규 진입 가능하고요. 배트를 좀 짧게 잡고 어차피 CMC 통과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21선 부근에서는 신규 진입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오래전부터 5만 원대 요때부터 모아 가셨던 분들이야 목표 주가를 굉장히 좀 높게 잡고 계실 거예요. 12만 원 신고점 돌파하는 부분까지 보시겠지만 저는 항상 대응이 중요하잖아요. 비중을 한 방에 뭐 넣었다 뺐다 하기보다는 매수도 분할 매수 그리고 매도도 분할 매도가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가 결과 등 중요 이벤트 전에 주의할 필요가 굉장히 높은 이유가 아무리 허가 가능성을 높게 잡고 있고 CMC 통과 가능성을 높게 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변수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변수에 대해서 누구보다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손절매와 지지선 반등 시 추가 매수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아직 생각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항상 리스크를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HLB 같은 경우는 투자 방향성이 굉장히 좀 명확합니다. 주가 영향 요인이야 당연히 뭐 약가 정책이나 승인 가능성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거고요. 이 리버스 세나립 개발 진행 상에서 주요 주가 영향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경쟁력이나 R&D 투자, 재무 건전성 그리고 중장기 전망 같은 경우도 투자자분들이라면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제가 이 개미들의 잡다한 주식 이야기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 설명란에 이 구독자 전용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개미들이 이 투자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저도 개미의 입장으로 이 정보를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이 텔레그램 정보방을 여기 링크를 만들어서 올려드렸어요. 여기 입장은 간단합니다. 그냥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설문 참여하신 다음에 방에 클릭하셔서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솔직히 뭐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시고 설문 참여 안 하셔도 입장하시는 거 저도 몰라요. 근데 최대한 요 구독, 좋아요만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보 피드백 요 연락처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면 제가 FDA 그 관련해서 항상 홈페이지를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허가 관련해서 중요한 이슈가 나올 때 가장 언론보다 속보보다 더 빠르게 회신 드릴 수 있도록 여기 정확하게 연락처는 좀 기재 부탁드리고요. 저희 채널에 원하는 점이 있으면 HLB 외에도 뭐 다른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시면 여기 편안하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좀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저는 캡처해서 이제 알려드리는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캡처가 아니라 그냥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 개미들의 잡다한 주식 이야기 채널입니다. 캡처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12월 16일 지난달이에요. 불과 20일이 안 됐습니다. 생성된 지. 여기 개미들의 잡다한 주식 이야기 투자 전략서라고 해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여기 체크 클릭만 하시면 스마트폰이나 PC에 그냥 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마우스 이제 돌리면 12월 16일부터 만들어서 제가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게 다 보이실 텐데 리딩방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직접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매수, 제가 진짜 매도 하는 부분, 어떤 종목을 제가 얼마에 매수할 건지, 왜 매수할 건지, 언제 매수할 건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어떤 종목 팔았다, 샀다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20일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사이트를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쭉 내려서 보시면 종목 매매 사인부터 뉴스, 그리고 정치 테마주,
HLB도 중간중간에 변동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올리는 모든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다 올려드리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제가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도 이렇게 다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어요. 12월 30일이죠. 지난 연말 같은 경우는 로봇 관련 종목들 굉장히 큰 이슈가 나왔었잖아요. 엔비디아, 잭슨토르, 엔비디아도 이제 로봇 이제 시장에 진출한다는 내용 때문에 RS 오토메이션과 원익홀딩스가 강세이고, 이렌시스 제가 눈여겨보고 있고 직접 매수까지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450원이었어요. 이때가 4,450원이었습니다. 근데 요 내용 보시면 과거 대장은 이난시스였고 유니캐스트도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 유니캐스트가 5,680원에 체크했는데 30% 넘게 상승이 나왔고요. 관망하려고 했지만 이렌시스는 못 참고 4,450원에 잡았다.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이렌시스 이때가 12월 30일입니다. 연휴 끝나고 상한가 간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렌시스가 이제 다음 날이죠. 연휴 끝나고 1월 2일 날 장 초반에 매수한다 다 알려드리고, 그리고 사면 안 되는 종목들, 위험한 종목들도 이렇게 다 체크를 해드리고 있고요. 1월 2일이죠. 새해 첫날 10시에 열린다 말씀드렸고, 장 전에 이렌시스는 시초 절반 정리하고 남은 물량 지켜보려고 한다. 이런 내용 다 알려드렸어요.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 말로만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대장은 레인보우 로보티스고 이렌시스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동시효과로 튀어 오를 때 절반 정리하고 남은 물량 체크할 생각이다. 다 알려드렸습니다. 전 거짓이 없어요. 굉장히 투명하다. 사우나 간 것처럼 투명하다. 산일전기도 약수익으로 정리했다고 다 말씀드렸고요. 이런 내용들 다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렌시스 상한가 가서 지지분한 종목 수익으로 고민된다. 그리고 이날 이렌시스를 상한가 이탈되면 바로 정리했었고요. 그 다음에 잡은 종목이 라운시큐 언급드렸었고, 그리고 장중에 모트렉스도 현재 보유 중이고, 오파스네 살짝 내려오면 매수하겠다. 8,700원대 말씀을 한번 드렸네. 8,200원대 말씀드렸는데 8,700원으로 올라가서 놓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린 PTS 여기 매수했다 알려드렸고요. 이게 1월 2일이에요. 1월 2일. 우린 PTS는 그 다음날 한 3에서 5%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제가 눈여겨보고 있다는 종목, 에코프로 형제 급등하면서 2차전지 살아나고 있고, 우린 PTS 물량 정리했고, 굉장히 이렌시스는 재진입할 거다. 이런 얘기도 한번 드렸어요. 그리고 장중에 애경케미칼 보유하고 있었는데 급등이 나왔습니다. 20% 정도 급등이 나왔고, 삼성전자 영상 같이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날 입맛이 좀 당기는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애경케미칼 여기 20% 급등 나왔죠. 그리고 JI테크 요거 재밌습니다. 5%, 5.14% 3,200원대 JI테크 3,270원 입맛이 당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JI테크가 이날 상한가를 바로 말아 올렸습니다. 갑니다 라고 얘기하고 상한가 바로 가나요? 요 뉴스 뜨면서. 그래서 JI테크가 이날 상한가로 말아 올렸거든요. 이렇게 제 인사이트를 완벽하게 공유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그냥 방에 입장하셔서 저희 정보를 그냥 무료예요. 입장하는데 뭐 돈 들어가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입장하셔가지고 저희 인사이트를 마구마구 좀 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이 넘어가고 있어요. 1월 5일 새벽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